디그롬이 심상치 않습니다. 부상을 이유로 올스타전을 불참한 디그롬은 10일을 쉬고 내일 등판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러나 팔뚝의 이상을 느낌으로써 등판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디그롬은 MRI 검사 결과 수술을 필요로 하는 구조적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단 몸 상태가 완벽해지기 전까지는 마운드에 오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평균자책점 1.08로 전반기를 마감했던 디그롬은 역대급 시즌이 아니라 어쩌면 규정 이닝도 못 채우는 시즌이 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디그롬은 현재 92이닝이기 때문에 70이닝을 더 던져야 규정 이닝이 됩니다. 저는 지난 시즌이 끝나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스카포라스가 맥스 슈어저를 두고 말한 주행거리가 짧은 자동차에는 디그롬도 해당되는 게 맞다. 그러나 디그롬은 주행거리가 짧은 대신 너무 과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디그롬은 포심 평균 구속을 2016년 94.0마일, 2017년 95.2마일, 2018년 96.0마일, 2019년 96.9마일, 2020년 98.6마일, 2021년 99.2마일로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디그롬이 60경기 단축 시즌이었던 지난해조차 잔부상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디그롬의 부상을 정리하면 허리, 물집, 목, 햄스트링, 광배근, 옆구리, 손가락 힘줄, 어깨, 팔뚝 등 몸의 모든 부위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디그롬이 구속을 인간의 한계를 넘어 신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반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버텨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매덕스가 긴 이닝을 건강하게 던지기 위해 구속을 스스로 낮춘 반면 디그롬은 짧은 이닝을 파괴적으로 던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디그롬의 아슬아슬한 위력투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 매츠 루이스 로하스 감독은 디그롬을 평균 82구에서 교체하고 있는데요. 이에 디그롬은 매 경기 6이닝 무실점을 찍는 새로운 개념의 에이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디그롬과는 별개로 매츠는 동부지구 1위가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옆구리 부상으로 IL에 오른 린도어가 4주에서 6주 정도 결장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매츠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컵스에서 하비에르 바에스를 데려오는 게 좋은 해법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매츠는 크리스 브라이언트 같은 3루수 영입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컵스에서 유격수 바에스를 데려와 린도우의 부상 기간 유격수로 쓴 다음 린도우가 돌아오면 바에스를 3루로 보내거나 또는 2루로 보내게 되면 맥리를 외야로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푸에르토리코 출신으로 똑같이 어렸을 때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2011년 드래프트에서 린도우가 전체 8순위, 바에스가 전체 9순위로 뽑혔던 둘이 한 팀에서 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매츠는 오늘 어이없는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선발 타일러 맥길이 6이닝 무실점을 한 매츠는 7회까지 6대0의 리드를 잡습니다. 하지만 8회 말 세스 루고가 올라와 5점을 내주고 다시 7대5로 앞선 9회 말 에드윈 디아즈가 2-3 만루에서 역전 끝내기 말로 홈런을 제이슨 스탈링스에게 맞고 맙니다. 더 황당한 건 홈런 타구가 뜬 순간 디아즈는 뜬공인 줄 알고 손을 들었다는 건데요. 이로써 매츠는 올해 6점 이상의 리드를 잡고 8회를 시작한 팀으로는 처음으로 경기를 승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매치 전까지 같은 조건의 팀은 314승 무패였습니다. 오늘 황당한 역전패를 당한 매치보다 더 황당한 일은 워싱턴에서 일어났는데요. 오늘 해설을 맡았던 한승훈 위원은 스넬 대 코빈이라는 점에서 덜덜 떨며 경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난타전이 되는데요. 스넬이 4이닝 6피안타 4볼넷 4실점, 코빈이 5와 3분의 1이닝 10피안타 4볼넷 6실점으로 사이 영상 경력이 있는 스넬과 1억 달러 투수인 코빈의 실망스러운 피칭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스넬은 평균자책점이 5.21, 코빈은 5.66입니다. 경기는 타티스가 22호도루와 2루타 포함 4타수 4안타 2타점의 맹타를 휘두르고 7번 타자 2루수로 등장한 김하성이 타구속도 107마일짜리 2타점 2루타를 친 샌디에고가 8대4로 앞서가는데요.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6회 말 시작을 앞두고 3루 쪽에서 드르륵 하는 총성이 들리면서 선수들과 관중들이 황급히 대피하기 시작한 건데요. 워싱턴 DC 경찰에 따르면 내셔널스파크 외곽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 최소 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경기는 일시 정지가 선언되고 내일 경기에 앞서 재개되게 됐습니다. 경기가 이런 식으로 중단된 적은 거의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0년에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 있는 앤서니 리조의 모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로 17명이 세상을 떠난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김광현에게 정말 감사해야 하는 팀은 샌프란시스코를 뒤쫓고 있는 다저스인데요. 오늘도 쿠어스필드에서 방망이가 터진 다저스는 4연승을 달리고 게임차를 한 경기로 줄였습니다. 먼시는 5타수 4안타 2홈런 5타점, 배츠는 2루타 3개와 홈런 하나로 4타수 4안타 4장타 경기를 만들며 쿠어스필드를 마음껏 즐겼는데요. 통산 두 번째 4장타 경기를 만들며 최근 4경기 16타수 12안타 4볼넷이라는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무키 배츠는 그러나 엉덩이 부상으로 교체됐습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배츠의 부상이 시즌 내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배츠는 내일 경기를 쉬고 모레부터 시작되는 샌프란시스코 4연전에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어제 우리아스가 5이닝 4실점 승리를 따낸 반면 뷰러는 7이닝 8K 2실점 승리를 통해 시즌 성적을 10승 1패 2.37로 만들었는데요. 쿠어스필드 평균 자책점이 지난해까지 5.12였던 뷰러는 올해는 6이닝 2실점과 7이닝 2실점으로 쿠어스필드에서도 잘 던지고 있습니다. 다저스전에서 8연패를 당한 콜로라도는 올해도 다저스의 승점 자판기가 되고 있는데요. 다저스는 올해 샌디에고 상대 3승 7패이지만 콜로라도전 8승 1패와 애리조나전 9승 1패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전 6승 3패로 나머지 서부팀과는 23승 5패입니다. 콜로라도가 연패를 끊지 못한 반면 양키스는 보스턴전 8연패를 끊어냈는데요. 역시 게리 콜이었습니다. 지난 경기 129구를 던지고 6위를 쉬고 나온 콜은 96개의 공을 던지고 6이닝을 11K 1실점으로 버텼는데요. 양키스가 1대1로 맞선 6회 말 산체스와 토레스의 백투백으로 3대1을 만들고 비록 경기가 중단된 후 콜드게임이 선언돼 6이닝 완투승을 올리게 됐습니다. 시즌 성적이 10승 4패 2.63인 콜은 한 시즌 6번의 10K 이상 1실점 이하 경기가 양키스 역대 최고 기록이 됐습니다. 이볼디가 5이닝 7K 1실점으로 투한 보스턴은 사와무라가 백투백 홈런을 맞았습니다. 한편 오늘 경기에서는 보스턴 알렉스 버두고가 관중에게 흥분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버두고가 보스턴 꼬마 팬에게 공을 선물했는데 옆에 있던 양키스 팬이 가로채 버두고에게 던졌고 그 공에 맞은 버두고가 관중에게 따지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에 양키스는 에런분 감독이 경기가 끝난 후 버두고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박효준은 오늘 경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타니는 고등학교 선배인 기쿠치와 함께 올스타로 선정된 것에 대해 감독님이 많이 기뻐하실 것 같다고 했는데요. 오늘 두 선수의 고향에 있는 팬들은 웃을 수 없는 하루가 됐습니다. 그동안 후배인 오타니에게 9타수 4안타, 2루타 하나와 홈런 2개로 당했던 기쿠치는 오타니를 3타수 무안타 2삼진으로 제압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에인절스 타자들에게 털리며 5이닝 9피안타 7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지난 류현진과의 맞대결까지 4경기에서 26과 3분의 2이닝 3실점을 기록하며 평균 자책점 2점대를 노렸던 기쿠치는 최근 2경기 10이닝 12실점을 통해 평균 자책점이 3.18에서 3.92로 올랐습니다. 오타니도 홈런 더비 후유증이 걱정되고 있는데요. 5타수 무안타 4삼진으로 침묵한 오타니는 일단 후반기 2경기에서 10타수 1단타 6삼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통산 두 번째 4삼진 경기였던 오타니는 2015년 일본에서 15회 연장 경기를 하며 기록한 8타수 무안타 4삼진이 유일한 4삼진 경기였습니다. 올스타 선수들인 오타니와 왈시가 10타수 무안타를 기록한 에인절스는 플래처가 오늘도 미친 활약을 했는데요. 2루타 3방을 날리고 5타수 3안타 5타점을 기록한 플래처는 팀 최고 기록인 28경기 연속 안타에 3경기 차로 따라붙는 25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습니다. 플래처는 연속 안타 기간 타율이 무려 4할 5푼 4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템파베이를 9대 0으로 꺾은 애틀란타는 맥스 프리드의 투타 대활약이 있었는데요. 프리드는 7이닝 7K 무실점 호투와 함께 3타수 3안타 2타점 2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프리드는 역대 세 번째이자 1951년 워렌 스판 이후 처음으로 7이닝 무실점과 3안타 2타점 2득점 경기를 한 애틀란타 투수가 됐는데요. 타율 3할 6푼 4리에 6타점인 디그롬, 타율 3할 3푼 3리에 5타점이며 끝내기 안타를 날린 적도 있는 프리드, 타율 2할 4푼 3리에 8타점을 올린 우리아스와 유일한 2홈런 투수인 후아스카 이노아까지 올해 내셔널리그 투수 실버 슬러거를 누가 가져가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최지만이 3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한 가운데 이적 후 첫 선발 출장을 한 피더스는 2018년 9월 18일 이후 3년 만에 좌안을 상대로 홈런을 때려냈는데요. 피더스는 포스트 시즌 포함 61개 연속으로 우한 상대 홈런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76세 라루사와 72세 베이커 감독이 맞대결을 하고 있는 시리즈에서는 화이삭스가 어제 패배를 서력했는데요. 부진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지올리토가 8K 1실점 완투로 10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화이삭스는 오늘 경기에 앞서 시즌 후 FA가 될 예정이었던 랜스린과 2년 3,8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샌디에고는 내일 1.5경기를 치르게 되고 류현진은 더블헤더 1차전에 나서게 됩니다. 오타니는 후반기 첫 홈런을 때릴 수 있을까요? 보스턴전을 준비하고 있는 박효준의 데뷔 안타도 기대해봅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